2017년 문화공간 톡이 전해드리는 감성의 선물, 서속의 감성 힐링 신앙속 톡 콘서트 두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손님은 우리 창녕 우포늪에서 오신 송미령 시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침 일찍 서둘러 나오셨죠? 네네. 얼마나 걸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한 7시간 걸렸어요. 7시간이요. 네. 버스 갈아타고 네. 또 지하철 타고. 아유, 애쓰셨습니다. 네. 자, 우리 송미령 시인님을 소개해드리면은요, 1958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셨고, 또 거기서 자라셨어요. 81년 결혼과 함께 경남 창녕군 연산면 산제리에서 생활을 하셨고, 우포늪이 좋아서 지금은 우포늪을 가까이 두고 있는 창녕군 대안면 쟁반 이길에서 살고 계십니다. 네, 1996년 비사벌 문예상을 수상하셨고요. 작품 활동을 시작으로 1911년에 제16회 황후 이준범 창작기금을 받아서 시집을 만드신 거죠. 네네. 네. 한국농어문신민사에서 제정한 2017년 농어촌 여성문학 15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고, 창녕문학회 한국농어촌 여성문학회 회원, 경남 지역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또 있으시잖아요. 제가 학교 숲 코디네이터를 했었고, 네. 문화관광 해설사를 했었고, 네. 네, 지금은 제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버들국수를 네. 만들어서 국수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들국수가 뭐예요? 지금 5월이잖아요. 네. 곧 있으면 5월에 그 버들 잎을 수양버들 같은 거? 네네. 네. 버들을 채취해서 네. 그걸 잎으로 차를 해서 음. 그걸 이제 국수를 만들 때 네. 같이 밀가루랑 아, 혼합해서 가루로 해서.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음. 만든 국수가 버들국수예요. 맛있어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는 그 5월이 되면 이 수양버들 그 알러지 때문에 그 네. 비염이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그 먹는 건 상관이 없나요? 먹는 거는 상관이 아, 없습니다. 그래요. 네. 또 우리 우포가 고향은 아니지만 우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네. 별명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우미녀라고. 네네. 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네. 그냥 우포늪에 미친 여자의 준말이 네. 우미녀예요. 우포에 미친 여자 네, 우미녀. 네, 네. 네. 저도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우미녀란 이름으로 기억을 해갖고 선생님 성함이 우미녀인 줄 알았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송미령이라는 이름이 있고 네. 또 우미녀라는 애칭을 쓰고 계시는데, 또 그 지금 버들국수 그 운영하시는 곳에서 네. 정기적으로 또 신앙송회도 열고 계시잖아요. 네, 신앙송회 어쨌든 인문학 쪽으로 네.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지금 인문학뿐만이 아니라 뭐 인문학의 전반적인 네, 거, 네, 뭐 네. 낭송, 음악, 뭐 네. 시인과에 대해 여러 가지 장르를 지금 개최를 해서 우포를 알리기에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AI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 AI가 네.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라 보고 벌써 지금 한 4년째 접어들었거든요. 네. AI가. 그래서 그 AI를 이제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포늪에 출입을 통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관광객들이 오지를 않아서 네. 이제 그걸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문화 공간을 조그만한 문화 공간을 만들어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오지 않은 그 관광객이나 네. 관람객들을 모아서 또 우포를 알리고, 네. 그러니까 우포에서 아주 굉장히 큰 인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포에서 완전히 정말 상이라도 하나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처음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 좋아서 시골을 택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원래 남편은 이제 대기업의 기획실에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시골에 가서 3개월만 딱 살게 해주면 평생 살면서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 평생을 지금 시골에서 살고 그럼 있는데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계세요? 없어요. 한번 저도 네. 협박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도시에 사시다가 네. 네, 시골로 내려가서 내려가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아까 이제 시골을 간 지가 한 33년 됐어요. 33년. 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우포 사람이 다 된 거죠, 뭐. 네, 시골 사람이지요. 네. 네. 그래도 뭐 모습은 안 그래요, 아유. 선생님. 자, 이번에 처음 이렇게 소개해 줄 시가 한 편. 뭐죠? 시가? 새벽강. 네. 네. 이 새벽강은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우포 늪에 원 발원지는 화왕산에서 내려오는 그 열왕산의 물과 그 낙동강에서 여름에 장마가 지거나 하면 그 물들이 역류를 해서 올라와서 이제 우포늪과 만나게 돼서 우포늪이 형성되는데요. 거기에 그 낙동강을 이제 새벽에 거닐면서 이제 보고 적은 그럼 낙동강의 새벽 모습. 네, 네. 네. 자, 그럼 소미령 시인님이 들려주는 새벽강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새벽 강 송미령 가슴에 바람이 내리면 언제 떠날지 몰라 명치껏 답답해 하던 강물 바람결에 고물고물 춤추는 꽃들 새들의 제재그림에 새벽이 밀려나고 소소한 이야기 골망에 담듯 내 안에 나를 담는데 윤슬은 강물 속에 보석처럼 박히고 가슴엔 바람이 내린다. 네, 송미령 시인의 새벽강 네,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또 그리고 우포늪에 관해서 시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뭐 우포를 워낙 사랑하니까 이제 우포에 관한 시를 쓰시긴 하는데 뭐 특별하게 그렇게 기획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우포에서 많은 치유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우포를 놓칠 수가 없고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우포 늪에 매료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우포를 알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포를 못 가봤어요. 네. 저번에 창녕 공연이 있어서 갔다가 우포를 지나가기만 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포가 네. 그렇게 아름답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님께서 초대해 주시면 우리 회원들하고 함께 한번 문학기행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불러주실 거죠? 네네, 아주 반가운 네.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버들국수 그 국수집을 운영하시면서 네. 매번 새로운 문학인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뭐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사람 사는 이야기라 해서 한 달에 한 번 네. 셋째 주 화요일 6시 반에 오후 모이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누구라도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4번째 시작했는데 네. 첫 달에는 이제 건강 걷기 건강에 대해서 건강. 이제 강사를 네. 모셨고 그 다음에는 저기 염전에서 소금 농사를 짓는 네. 예, 또 그 하이도에서 소금 농사 짓는 분을 모셨고
아, 소금도 농사라고 그러나요? 저는 농사라고 하죠. 아, 염전하는 네. 거를 이제 하나의 또 농업으로.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는 저기 뭐야 남해 유배 문학 네. 관장님을 모셔서 유배에 관한 얘기를 예, 듣기도 했고, 네. 근데 또 제철 음식 이야기라 해서 요리 연구가를 또 모셔서 얘기를 듣고 다방면으로 여러 네. 가지의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런, 네네. 근데 또 선생님도 그 약선 음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냥 일단 자연을 좋아하다 네, 보니까 자연식의 어떤 음식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아주 행복합니다. 작은 곳에 계시지만 그래도. 네. 근데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하고 오는 네. 손님들도 이렇게 부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일은 뭐 없었어요? 재미있는 일들이라면은 매일매일이 재밌었겠지만 네. 그렇죠? 네,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가. 네, 2008년도에 람사르 총회를 네, 네. 개최했는데 네. 그때 이제 외국 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제가 그때는 가이드를 할 때였고, 근데 저희 집에 오신 그분들이 안 가시겠다고 야. 하룻밤만 좀 이 집에서 자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하룻밤은 하룻밤은 그렇게, 되는데. 네, 되는데 그분들이 3일 동안 안 가. 아하하. 그 손님 치르기가 힘드셨을 텐데. 아니요, 힘든 거는 아닌데 그 시골 생활이 조금 익숙치가 않아서. 조금 불편한 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했는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염색 같은 거 간단한 거 그런 것들을 좀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 가방 속에 있는 흰색의 옷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염색을 하고 갔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재밌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 가도 염색 체험 같은 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렇지요. 네, 요즘 화요일마다 신앙송을 배우러 서울로 올라오시잖아요. 네. 네, 또 선생님하고 좋은 인연이 돼서 함께하고 있는데 참 오시기도 죄송하고 오실 때마다 그 열정을 갖고 막 오시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고맙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곳보다도 또 교수님의 어떤 그런 명성이라든지 또 제가 직접 교수님의 낭송을 듣고 언젠가는 저분한테 가서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아유, 그런 감사합니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뭐 오는데요. 웬만큼 가까워야 오시라 그러죠. 근데 너무 먼데도 한 번도 결석 안 하시고 이렇게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추억도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송미령 시인님이 우포에를 너무 사랑해서 쓴 시, 우포에는 맨발로 오세요라는 시, 좀 긴 시인데요. 네.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포에는 맨발로 오세요. 송미령. 사람도 자연의 일부가 되는 우포늪에 오실 땐 맨발로 오세요. 사시절 모양 색깔 모두 다른 우포에는 맨발로 오세요. 수초에 뒤덮인 퇴적늪의 단단함을 때론 살얼음 차가움을 자분자분 맨발로 느껴보세요. 우포에 오시면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아도 가슴속 응어리 녹아내립니다. 그저 바라만 보아도 가슴 넉넉함 채워집니다. 지친 어깨 살며시 토닥여주는 내 어머니 같은 가슴이 있습니다. 우포에는 맨발로 오세요. 봄날 우포로 가는 길목, 왕버들 여린 쌍눈 틔우고
고요로운 무리로 조각난 햇살 찰랑입니다. 한낮의 노란 기린초 위로 정실 잠자리 때 비행하고 애기 물방개 바쁘게 오르락거릴 때 보랏빛 성남풀꽃 피어나 반갑다고 손을 흔듭니다. 밤에는 말갛게 세수한 별들이 총총 풀섭한 반딧불이 동심의 호롱불을 밝힙니다. 노을빛 붉은 칠불초 한아름 가을을 품고 걸어오더니 어느새 서리 새벽 물 한 개 자우록 피어오릅니다. 북녘 저 먼 시베리아의 하늘길 뚫고 힘차게 날아온 기러기 청둥오리 철새들의 안식처 한방눈 내리는 날 힘차게 날아오르는 백조들의 군무를 보면 그 아름다움에 우리도 덩달아 온몸으로 한 춤 사이를 펼치게 되지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가 되고 1억만 년 원시와 함께 호흡하게 되는 곳 우폰읍에 들어서면 우리 가슴도 70만 평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곳 우포에는 맨발로 오세요. 우포에는 맨발로 오세요. 네, 우포에는 맨발로 오세요. 왠지 맨발을 벗고 가고 싶어지네요. 시를 읽다 보니까. 네네. 네. 시인님 이 시를 쓰실 때 맨발로 쓰셨어요? 우포늪을 맨발로 걸어보시고? 우포늪에는 4개의 늪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거기 맨발로 오세요라는 시를 쓰게 된 늪이 4개의 늪 중에 가장 작은 쪽지벌이라고 있어요. 쪽지벌. 쪽지벌. 네, 늪 중에 가장 작다 해서 네. 쪽지만 쪽지처럼 하다. 작다고. 그곳에 가면은 겨울에 네. 가면은 그 사초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초들이 겨울에는 말라서 있어요. 그러면 거길 맨발로 이렇게 걷다 보면 아주 양탄자보다 더 푹신푹신한 네. 그런 그냥 뻘을 걷는 것과 또 그런 사초들이 죽은 자리에 이렇게 푹신푹신함이 조금 더 남아 있겠어요. 네, 그 풀들이 이렇게 네. 퇴적이 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쌓이게 되지요. 네. 그 쌓인 위에 그 사초들이 말라서 있으니까 거기를 걷다 보면 네. 아주 푹신한 자꾸 그런- 가고 싶어져요. 네. 네, 막 우포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데 할 게 참 많아지네요. 우포에 가면. 네. 네, 기대가 되고요. 우리 이번에 들려드릴 시간 이제 안진뱅이꽃 이야기예요. 네. 네. 그 안진뱅이꽃은 어떤 꽃이에요? 제비꽃이라고 네. 하죠. 근데 어느 날 거기 우포를 가다 보니까 도로에 네. 텀 사이에 안전뱅이 꽃이 그 보랏빛 제비꽃. 네. 예. 그 안전뱅이 꽃이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 네. 그걸 보고 이제 쏜 시예요. 그래요. 또 이제 뭐 우리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있으세요?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우포에 초대해서 네. 교수님도 같이 신앙송하는 우리 또, 동료들하고 네, 그리고 또 주변에 우포늪을 또 오시고자 하는 네. 분들이 계시면 누구라도 환영하면서 맞이할 네. 그러니까 생각으로 우포를 있습니다. 알리기에 앞장서고 계셔갖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우포 안에서도 그렇죠? 네, 서울까지 바빠요.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도 힘든 일일 텐데 열심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감사하지요. 네. 좋은 인연으로 또 함께했는데 앞으로 계획하시는 것들 잘 이루어지시고요. 또 시인으로서 또 뭐 시집이라든가 어떤 문학 활동도 계획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앞으로 올 연말쯤에 네. 또 다시 시집을 한 권 더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시간 이제 안진뱅이 꽃 이야기 네, 들으면서 오늘 멀리 창녕에서 올라와 주셔서 함께 해주신 우리 송민영 시인님과의 토크 마감할까 해요. 여러분들은 시인의 사상이 가끔 궁금하시죠? 시인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가끔 궁금해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두 분의 시인과 함께한 시간, 시인들의 세상이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이런 시인들과의 시간에서는 더 궁금한 사연, 궁금한 내용 여러분과 함께 풀어갈 것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송미령 시인님 마지막 시 안진뱅이 꽃 이야기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뱅이 꽃 송미령 꿈을 꾸었구나. 콘크리트 사이를 비집고 나온 여린 싹 하나 축축하게 내려앉은 안개 껴안으며 햇살 한 기퉁이에 매달려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날아가지 않으려 안간 힘으로 버텼을 씨앗 한 점. 연두빛 내 싹은 그렇게 태어났구나. 갓 태어난 너를 보던 기쁨은 잠시 깨어 숨쉬고 있는 너의 존재를 모르고 지나칠 그 무엇인가가 두려워진다. 무심결에 내디던 신발 아래 지디겨질까 불안한 마음. 바람아 부드럽게 불어라. 햇살아 한 줌씩만 내려주어라. 보라 나비야 보랏빛 안전뱅이 꽃 피우거든 살풋 살풋 안아주어라. 주술처럼 외운다. 치자꽃 설아 박규리. 사랑하는 사람을 달래어 보내고 돌아서 돌계단을 오르는 스님 눈가에 설은 눈물방울 피는 것을 돌탑 뒤에 몰래 숨어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문 하나만 열어놓고 기도하는 소리가 빗물에 우는 듯 들렸습니다. 밀어내던 가슴은 못이 되어 오히려 제 가슴을 뚫는 것인지 목탁 소리만 저울로 바닥을 뒹굴다 끊어질 듯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여자는 돌계단 밑 치자꽃 아래 한참을 앉았다 일어서더니
오늘따라 엷은 가랑비 듣는 소리와 짝을 찾는 쑥국새 울음소리 가득한 산길을 휘청이며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멀어지는 여자의 젖은 어깨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서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떠난 사람보다 더 설게만 보이는 잿빛등도 저물도록 독경설이 끊이지 않는 산중도 그만 싫어 나는 내가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 버릴수록 더 깊어지는 산길에 하염없이 앉았습니다. 봄날 피고 진 꽃에 대한 기억. 신동호. 나의 어머니에게도 추억이 있다는 걸 참으로 오래되어서야 느꼈습니다. 마당에 앉아 봄나무를 다듬으시면서 구슬픈 콧노래로 들려오는 하얀 찔레꽃. 나의 어머니에게도 그리운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참으로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부르는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손은 나무를 다듬으시지만 마음은 저편 상고머리 빛바랜 사진 속의 어린 어머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 어머니의 둥근 등을 바라보다 울었습니다. 추억은 어머니에게도 소중하건만 자식들을 키우며 그 추억을 빼앗긴 건 아닌가 하고 마당에 봄 때문에 울었습니다. 마당에 봄 때문에 울었습니다. 윤동주 찬가. 김우종. 새하얀 꽃밭을 가꾸자. 후쿠오카에서 별이 되어 사라진 시인아, 개똥벌레 불빛처럼 너가 돌아오는 날, 개똥보다 부끄러운 이 세상 끝까지 새하얀 꽃밭으로 갈아엎자. 평화처럼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자.
북간도로 별이 되어 날아간 시인아, 개똥벌레 반딧불처럼 너가 돌아오는 날, 미친 개들 날뛰고 얼룩진 세상, 몽땅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자. 사랑처럼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자. 시인이 밤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들 가난한 가슴으로 돌아오는 날, 조선 땅, 일본 땅, 중국 땅, 이라크 땅, 지구 끝까지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자. 별이 바람에 스치우던 밤, 창살 넘어 별이 되어 사라진 시인아, 아리고 신 우리들 가슴으로 돌아와다오. 온 세상 외로운 동네마다 나라마다 우리 함께 사랑과 평화의 꽃씨를 심자. 오분간 나히더. 이 꽃그늘 아래서 내 일생이 다 지나갈 것 같다.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면서, 아니, 이미 다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아이를 기다리는 5분간, 아카시아 꽃 하얗게 흩날리는 이 그늘 아래서 어느새 나는 머리 희끗한 노파가 되고, 버스가 저 모퉁이를 돌아서 내 앞에 멈추면 6살 배기가 뛰어내려와 안기는 게 아니라 헌칠한 청년 하나 내게로 걸어올 것만 같다. 내가 늙은 만큼 그는 자라서 서로의 삶을 맞바꾼 듯 마주 보겠지. 기다림 하나라도 깜빡 지나가 버릴 생. 내가 늘 기다렸던 이 자리에 그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쯤 너무 멀리 나가버린 그의 썰물을 향해 떨어지는 꽃잎, 또는 지나치는 버스를 향해 무어라 중얼거리면서 내 기다림을 완성하겠지. 중얼거리는 동안 꽃잎은 한 무더기 또 진다. 아, 저기 버스가 온다. 나는 훌쩍 날아올라 꽃그늘을 벗어난다. 세월이 가면 박인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의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할머니 장터는 나의 태반이다. 정군칠. 할머니 장터에는 모든 것이 1,000원이다. 1,000원 한 장이면 채반에 담긴 푸성기에 내려앉은 이슬과 햇볕과 남실바람, 새털구름이 지나간 흔적까지 살 수 있다. 빙 둘러앉은 그들의 반상회가 길어지면 할머니는 헛기침으로 푸성기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일침을 놓는다. 너희들 해 저물도록 정신 바짝 차려라. 새벽잠 설친 할머니의 고개가 자꾸만 한낮의 태양 아래로 기운다. 그 사이 몇 개의 채반은 비워지고 고이침의 꼬깃꼬깃한 지전이 할머니 이마주름을 한 겹씩 끌어당길 때 우리 섬긴 삼배적삼 사이로 드러나는 젖가슴, 늙은 거미의 집처럼 유선을 따라 젖이 돌던 자리, 뿔뿔이 흩어진 전니들의 기억 환한 그 자리가 뭉클뭉클하다. 염장에 손길 스친 어머니의 바짝 마른 젖가슴도 저리 뭉클하였으리.
젖백을 턴 물기들은 내 눈썹 아래 아직도 그대로여서 몇 개의 비닐봉지들은 저 터진 물집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빠듯한 1,000원짜리 지전을 수도 없이 건네주던 어머니가 차곡차곡 채반을 걷어들인다. 그 안에 수로시 들어앉은 나, 말라가면서 가벼워진 채반은 나의 태반이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그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팔뒤꿈치가 다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저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에 붙인 편지. 민경자.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편지를 쓰고도 붙이지 못한 나. 우리가 헤어지던 날도 나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대를 눈물로 보내고 말았네. 다시는 볼 수 없기에 더욱 그리운 사람 당신을 사랑했네. 누구나 세월 가면 잊혀진다지만 나는 아직도 그대를 잊지 못해. 그대를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 나는 아직도 그대를 사랑해. 어느 하늘나라에 있을까? 저 하늘에 별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저 하늘에 달이 되어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 나는 못다 보낸 편지를 바람에 실어 보내본다. 그는 받아볼 수 있을까? 혹여 잘못 붙인 건 아닐까? 마음 졸이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 나는 저 달에게도 소식을 전해보지만 아무 대답이 없다. 대답 없는 그대, 대답 없는 그대, 바람에 붙인 편지. (2017년) 문화공간 톡이 들려드리는 감성의 선물, 서석의 감성 힐링 신앙송 콘서트, 시와 낭송, 사랑합니다.